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풀겠다,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예전부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인터넷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왜 그렇게 나쁜 제도인가요? 그 대형마트가 고작 한 달에 두 번쯤 좀 이렇게 의무로 쉬는 건데 그러면은 직원들도 뭐 쉴 수 있고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라는 것들이 왜 생겼는지 그 뒷배경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생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본질은 기업이 일을 하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다는데도 나라가 강제로 일하지 말라고 그걸 틀어막고 쉬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형마트 강제 휴업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에게 좀 더 강하게 와닿는다라는 거죠. 그 본질이 강제 휴업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일을 더 하고 싶다는데도 나라가 강제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래시장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생겼던 겁니다. 좀 황당하죠. 뭐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과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런 규제들이 시행되어 왔던 것인데 명분으로.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럼 적용되고 있는 꼴이 그럼 그렇게 과연 고지고대로 잘 돌아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규제를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기피하고 재래시장 이용률이 늘어났느냐? 딱히 그런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꼬라지는 기업과 대형마트들에게 유통업체들에게 강제로 족쇄만 걸어놓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부족한 쪽을 끌어주고 발전시켜주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도가 우수한 쪽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틀어막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를 할까요? 재래시장을 왜 기피를 할까요? 미안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쪽에서 또 조금 특수한 업종에서 일하는 뭐 또 재래시장의 어떤 그 코너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뭐 청년 사업가 분들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그 다 아는데 뭐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재래시장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기억이 나고 그 제 고향 동네의 그런 어르신들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런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공적인 레벨에서 유튜버로서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재래시장을 사람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냉정하고 뭐 비인간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바가지 요금 같은 게 있죠. 시청자분들도 다들 인생 살면서 한 번쯤 직접 겪어보셨거나 유튜브에 그 조회수 많은 뭐 조회수 50만, 100만, 200만 넘어가는 인기 영상에서 이거 바가지 요금 문제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특히 수산시장 같은 곳 지독하죠. 어리숙한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엄청난 바가지 요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등쳐먹습니다. 뭐 새우라든지 대게, 뭐 자연산 횟감, 킹크랩 같은 게 담긴 그 바구니에 은근슬쩍 물을 같이 채워놓고 그 무게까지 같이 저울에 올려서 눈속임을 한다든지 뭐 물치기, 저울치기 이런 말들 쓰더라고요. 뭐 바구니 끝을 혹은 사람이 상인이 지그시 이렇게 손으로 티 안 나게 슬쩍 누르거나 그 누르지 마세요라고 해도 다 방법이 있죠. 바구니 끝이 전자저울 한쪽에 고의적으로 설치된 그 케이블 타이 묶음 불룩한 거에 지그시 걸려가지고 눌리도록 밀어 넣어가지고 바구니를 밀어 넣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손으로 안 눌러도 몇백 그램 이상 무게가 더 많이 나오게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사람 속이는 거 보면. 그 바가지 요금 후려치는 거 다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킹크랩이나 바닷가재 장을 보더라도 그런 짓을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요금표대로 정량대로 받아갑니다. 정량대로 주고 정량대로 받아가요. 그러니까 수산물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등등 모든 게 다 그렇죠. 바가지 요금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직한 상인분들도 많지만 나쁜 상인분들도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다 감정 소모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 정력 낭비란 말이야.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내민다라고 해서 대형마트에서는 인상을 찌푸리거나 눈치 주는 거 그런 거 없죠.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문제 있는 물건을 반품하거나 환불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가게 따라서 서비스 태도가 아무래도 천차만별이죠. 친절한 사장님들도 있지만 나쁜 사장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형마트 프랜차이즈는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품질이나 서비스가 균일하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 눈앞에 있는 직원 한 명과 옥신각신 언쟁을 하고 언쟁을 높이고 기분 상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차 공간은 널찍하고 편하죠. 겨울에는 히터가 잘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쇼핑하고 장보기가 편하죠. 이런 거는 안타깝지만 해당 기업들이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깔끔한 서비스, 내가 좀 더 마음 편한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력의 근본적인 격차, 근본 원인은 내버려 둔 채 어떻게 국민들 보고 강제로 대형마트 가지 마라, 복합 쇼핑몰 가지 말라고 강제로 의무 휴업을 걸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앞으로 무슨 규제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좀 더 규제를 걸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직업과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중고등학교는 나오고 대학교를 나온 우리 같은 사람들,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업의 개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회사원과 직장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충 아침 8시, 9시쯤 돼가지고 출근하면은 12시에서 1시쯤에 점심시간이 있고 그 저녁 5시 반이나 6시쯤 되면은 우리가 퇴근을 해가지고 하루 피곤한 몸을 좀 누워서 쉬게 되는 이런 직장인들의 삶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일 겁니다. 월급과 연봉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보통 우리나라에서 고만고만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직장이나 다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고스펙 가졌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크게는 이런 방식, 이런 룰 위에서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외적인 직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 사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직업이 전부 다죠.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사설 경비업체라든지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하는 분들이라든지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요컨대 지금 말하는 제가 관점은 단순히 누가 직업적으로 잘났다 못났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는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퇴근하면서 보편적으로 월화수목금 주 5일 일하고 쉬는 우리 같은 일자리들도 있는 반면에 직업적인 특수성으로 밤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밤에 장사를 해야지만 효율이 나오는 곳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일이 내가 모든 회사의 재산이나 사업장 시설물을 관리 감독하고 경비를 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밤에 일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 그런 손님들, 그런 수요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한 직업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기준을 네 마음대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이 보편적인 직장의 워라밸인 거고 저거는 너무 가혹하다. 저러니까 저런 근무 환경은 잘못됐다. 그래서 법으로 저걸 규제하고 틀어막고 강제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 보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너의 오만한 너의 착각이라고. 그거는 우리가 어느 날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대중교통이 다 끊겼다면 어떨까요? 택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은 내가 술까지 한 잔 걸쳤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뭔가 밤에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왜 이런 거는 법으로 틀어막거나 규제하자는 소리 안 합니까? 택시 운전기사, 대리 운전기사, 혹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배달 음식들을 비가 오는 여름이나 눈이 내리는 겨울이나 운반에 태풍이 불거나 운반해주는 배달기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국식의 이런 무식하고 미개한 정치판의 논리대로라면은 그 논리대로 따지자면은 이런 것도 위험한 직업이고 극한 환경이니까 법으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무슨 계절은 규제하고 무슨 날씨는 규제를 해야 되겠네요. 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까지는 아니지만 이 바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 여초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태풍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릴 날씨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말자 뭐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었거든요. 베스트 게시물이 올라오고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도 장사를 배달을 해가지고 일감을 따내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돈이 필요한 개개인의 어떤 사정이 있단 말이야.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빚이 많거나 어떤 그런 것들 급박한 상황이 있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법적으로 위험한 날씨, 위험한 계절을 규제를 할 겁니까? 그럼 그 규제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온도는 몇 도가 적절할까요? 강수량은 몇 미리가 기준일까요? 강설량은 얼마로 잡아야 되죠? 바람, 강풍, 태풍이 부는 것도 위험하다면 풍속은 초속 몇 미터 정도로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딴 거를 일일이 법제화하고 규제로 만들자는 게 말이 됩니까? 기상학자들 뭐 법대 교수님들 데리고 오면 이게 뭐 완벽하게 신도 합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어떤 전지전능한 기준치가 나와요? 아니잖아. 이런 거를 현실은 변화무쌍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딴 거를 일일이 법제화하고 규제로 만들 수 있냐고요. 그거 다 지키고 기억하고 사실 수 있는 자신은 있으세요? 배달기사인 나는 그저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새 그런 내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내가 위법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반대로 날씨가 그때그때 불안정하게 바뀌면요? 이 지역에서는 이런 날씨였지만 저 지역에선 저런 날씨라면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국지성 기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풍속이 다르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되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물건을 당일날 내가 바로 이웃 회사 거래처까지 보내주는 어떤 퀵서비스 기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이런 양반들에게도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특정한 공휴일마다 의무 휴업을 강요하고 그럴 겁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바쁘게 어떤 중요한 물건을 거래처로 보내야 되는데 그 뭐 법에 어긋나니까 퀵서비스 안 보낼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들 안 그렇죠? 그 사람들도 공휴일마다 의무 휴업 강요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쉬라고 그럴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안 그렇죠. 내가 편리한 서비스는 계속 받아먹고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인간의 민낯인 거죠. 대부분의 인간의 민낯인 거죠. 남들은 대부분 집에 가서 쉬거나 잠을 자고 있는 밤늦은 시간, 그래, 그런 때가 있죠. 새벽 늦은 시간에도 그러나 일정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응급실 같은 의사들이나 뭐 응급실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24시간 돌립니까? 법으로 규제해야 되지? 교대 근무를 하든 어떻게든 하든 코피가 터지든 자기들이 정당한 대가만 받는다면은 그 시간에도 일을 해야 되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건상 그런 일이 또 자기 돈벌이에 그게 최선인 거고 그런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쉬고 있을 때 나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 혹은 벌고 싶지는 않지만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떤 빚에 쫓겨서 벌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빚이 많아서 집에 아픈 누군가가 있어서 평범한 서민 누군가가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물겹지만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죠. 그것도 그 사람 개인에게도 일일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이런 규제로 저런 규제로 올가놓고 규제를 할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저 그러니까 너 자신은 그저 지극히 시야가 짧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좁은 한 인간에 불과한데 스스로 도덕적인 선민사상과 우월감에 미쳐버린 전지전능한 신이 되려고 오만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택배나 쿠팡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주문을 했는데 새벽에 배송이 온다든지 다음날 아침까지 오전 중으로 일찍 배달이 오면 그만큼 편리한 거죠. 내가 시급한 물건, 당장 필요했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유용한 편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배달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주가도 성장을 하고 뭐 거기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먹고 살고 직원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보너스도 늘어나고 그런 것이고요. 경쟁력 있는 업체는 알아서 살아남고 커지는 거고 반대로 경쟁력이 없는 자들은 도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는 최대로 유용한 편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일이나 프로젝트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항상 미리미리 뭐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늘 미래라도 마치 내다보는 것처럼 넉넉히 어떤 준비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갑자기 내가 어떤 물건이 최대한 다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물건을 배송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내가 어떤 회사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게 업무 자료들이 담긴 어떤 뭐 노트북이 필요하다든지 USB나 외장 하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고장이 났어. 그럼 빨리 내가 하루라도 뭐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니까?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어두운 한밤중에 야심한 시각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자동차 엔진이 고장이 났어. 차가 퍼져버렸어. 이때는 보험 서비스든 뭐든 내가 야심한 시각에도 도움의 손길이 빨리 오기를 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이라는 게 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즉, 직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이중성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회사를 갔다 왔고 저녁에 쉬는 게 당연하지만 직종에 따라서 남들은 낮에 쉬다가 밤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남들은 쉬고 있는 주말에 공휴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마트처럼. 그분들은 그게 근로시간 대비 돈벌이의 효율이 훨씬 더 나은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뭐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든지 그런 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수요를 노린다는 거지, 밤 수요를. 회사나 번화가의 술집, 밥집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점심 장사가 잘 되는 맛집들도 있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문을 닫는 가게들도 있겠지만 업종에 따라서 낮에는 쉬면서 재료 다듬어 놓고 준비하다가 밤에 장사할 때 퇴근하고 쉬러 나온 직장인들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특수한 직업들이 있고 그 개개의 특수성은 한 줄 두 줄의 법률 문장 따위로 감히 어떻게 탁상머리에서 남이 제3자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쉽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 맡기라는 거예요.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그 업종에 종사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일이 도저히 못해먹고 나는 힘들어서 싫다, 하기 싫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가 끼어들어가지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강제하지 말라고요. 감히. 20살 넘은 어른 성인 시민이 알아서 할 테니까 국가 따위가 공무원 따위가 감히 뭘 해라 하지 마라 강제하지 말라고.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은 반드시 시장 전체의 동작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필연입니다. 대형마트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다면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근로 조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게 싫으면 거기서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근로 조건, 업무의 특수성을 처음부터 알고 그 회사에 들어가 놓고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은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알고 들어가 놓고 일단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집단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민주당의 위세를, 정치권의 위세를 등에 업으면서 함께 이렇게 위세를 부려대고 근로조건은 사실상 거의 대등하게 유지하면서 심지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공휴일은 늘려달라, 일을 줄여달라, 의무휴업을 늘려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월급 줄이면서 의무휴업을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야. 월급은 대충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올려달라면서 쉬는 것만 늘려달래요. 여러분들 그거는 염치가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잖아. 물론 근무 시간이 많거나 근무 일수가 많다면 당연히 거기 맞춰서 시급, 임금 계산은 똑바로 해줘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을 한 만큼, 노동을 한 만큼 그 사람에게 보상은 확실히 주되 중요한 거는 업종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오늘 밤 야간에도 새벽에도 남들 쉬고 노는 명절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은 돌아가고 돌아가는 업종들, 업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오늘 하루 피곤한 하루를 끝마쳤죠. 오늘따라 하필이면 차가 막혔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못 가요. 하필 그 근처는 주말마다 유독 차가 미어터지는 곳이라서 내가 주말에는 그 대형 쇼핑몰에 못 가. 혹은 내가 주말에 중요한 사람과 또 약속이 있어서 주말에 장을 보는 것도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일, 오늘이나 내일 당장 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잠깐 가가지고 바가지 요금 써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물건은 그 대형마트에 있고 거기가 가격이 싸.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조차도 시간이 늦었어. 그럼 그 사람은 장을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이 24시간 운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24시간 대형마트 운영했으면 제가 위에서 말했던 이 특수한 경우에 어떤 장보기 곤란했던 사람이 언제든지 하루 쥐어짜내가지고 뭐 야심한 12시 1시에라도 장을 봐올 수가 있었겠죠. 이 24시간 대형마트 운영할 땐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저도 그때 몇 번밖에 못 가봤는데 당연히 대낮보다는 마트 계산대 점원분들도 숫자가 줄어들죠. 마트 캐셔분들이 줄어들어요. 유지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인력을 최소화해가지고 돌립니다. 불도 드문드문 형광등을 꺼놓습니다. 냉방이나 난방도 아무래도 좀 약하게 돌리거나 최소화하죠. 그러나 어차피 그 지점에 어차피 그 목 좋고 땅값 비싼 자리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거대한 부동산 시설을 회사 입장에서는 마냥 놀게 냅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굴리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했던 거예요. 누가 강요해가지고 24시간 장사한 거 아니었죠. 회사 스스로 그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어제 밤늦은 시간이나 뭐 새벽 일찍부터 일이 있는 손님들, 여행 계획이 있는 손님들은 아침 5시, 6시 일찍부터 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 그렇게 업계가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때 우리나라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요 인구 밀집 지역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장소에 마트나 백화점의 셔틀버스가 무료로 한 바퀴씩 순회하면서 필요한 손님들을 공짜로 태워줬던 겁니다. 기왕이면 이거 타고 편하게 우리 가게 가가지고 장 보고 가시라 이겁니다. 근데 정치권의 논리 때문에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규제로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사라져야 되는 거죠?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소비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편하고 기업도 자기 스스로 일정 비용과 노력을 감수해가면서 밤이든 낮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서비스를 지가 제공하겠다는데 왜 이거를 국가가 강제로 가로막냐고요. 우리는 추석이나 설 명절에 쉬는 거를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반대로 추석이나 설 명절이야말로 배달이든 운전이든 어떤 물건 파는 장사를 했을 때 그 제대로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년 연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럴 때 발생되는 그 소위 대목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추석 설이나 명절에 여러분들 아픈 사람은 없습니까? 뭐 누군가는 약국을 돌리든지 약을 판다든지 그런 게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정치적인 논리대로라면은 전부 다 강제로 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유용한 없던 업종은 일하는 게 당연하고 왜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이중성입니까? 그죠? 남들이 쉴 때 그런 설명절이야말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또 대목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수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대형마트에게 유통대기업에게 어떤 사업자에게 너 일하지 마 너도 무조건 쉬어 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말해도 100번 이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 평범한 직원들도 그게 다 부자고 재벌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들도 서민이고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이때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같은 기업들은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창출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순기능도 있다라는 거야. 마트나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여러분들 과연 어떨까요? 그것도 다 중소기업하고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일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대형마트에 청소부들이 있고 엘리베이터 수리기사가 있고 형광등 교체하는 그런 뭐 전기기술자가 있고 인테리어 사업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서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보고 살자는 겁니다. 제발 함부로 입으로 떠들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재벌 무조건 나쁘고 악마로 취급하는 이런 근성 진짜 고쳐야 됩니다. 특히 본인이 어설프게 대학 하나 나왔다고 해서 가짜는 도덕적인 선민의식에 술도 없이 정신적으로 자기 스스로 취해가지고 나는 도덕적이고 깨어있어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런 거는 강제로 쉬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규제와 통제, 처벌을 함부로 쉽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스스로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어딜 감히 수능 문제 몇 개 더 맞추고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네 내가 입시 스펙이 뭐가 있네 단어 몇 개를 더 외우고 덜 외웠네 이딴 걸 가지고 세상 만물을 통달한 척 까분단 말입니까? 이 진짜 스스로 반성 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는 이 대한민국 정말로 반성 좀 해야 된다고요. 땅도 작고 인구도 뭐만한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유럽의 강대국들이나 일본이나 특히 미국 같은 거대한 대륙급의 초거대 강대국보다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1년 한 해 발의되는 법률이나 규제안이 몇 배 이상으로 훨씬 더 많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6, 7배가 넘어가거든요. 10배씩 되는 그런 나라들도 수두룩 합니다.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10배 더 많은 법률을 이런 발의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요. 비교 예시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뭔가 잘못된 거 느껴지시죠? 그 수많은 규제와 법률들이 과연 국민과 기업의 목을 조르지는 않을까요? 다른 선진국들은 과연 그러면 바보라서 법을 안 만드는 걸까?
우리보다 바보라서 그 사람들은 법과 규제를 적게 만들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